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틀차 토요일 아침입니다. 강의가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시 50분이니까 2시간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하고 있는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음 달, 즉 12월 6일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과 또 12월 20일에 개봉될 예정인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 하면 잘 아시겠지만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한 20년 동안 쥐락펴락했던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영화 제목 나폴레옹이고 12월 6일에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폴레옹 개봉으로부터 약 보름 정도 지난 12월 20일에 딱 2주 후군요. 2주 후인 12월 20일에 개봉되는 영화가 바로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순신 장군 시리즈 마지막 3부작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 김한민 감독님의 영화죠. 노량 죽음의 바다가 12월 20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영화가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또 세계 4대 해전 중의 하나인 한산도 대첩의 영웅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양의 최고 해군 제도 이순신 장군과 유럽 대륙의 지배자였던 나폴레옹을 소재로 하는 그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이 돼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폴레옹에 관한 영화를 주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4년 전에 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인문학서적 5권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이 2020년 1월에 출간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 작품이 2020년 3월에 출간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 작품이 바로 2020년 4월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3월 6일에 네 번째 작품으로 출간한 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품으로 출간한 게 지난달 출간한 10월 6일에 출간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이처럼 제가 은행 퇴직 후에 최근 3년 동안 인문학서적 5권 출간을 한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이런 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관한 전쟁 역사에 관해서. 그래서 나폴레옹 영화가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11월 22일에 개봉되니까 앞으로 11일이 지나면 11월 22일인데요.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서는 11월 22일에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12월 6일에 개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에 관한 책을 출간한 입장에서 영화 나폴레옹이 조만간 개봉될 예정이어서 나폴레옹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경쟁 작품의 영화로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기 때문에 또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작품인 제3부에 해당이 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가 12월 20일에 개봉되는데요. 그러면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내드릴까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그러한 영화가 20여 편이 있죠. 그 중에 랭킹 1위가 어떤 작품일까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20여 편 중에 랭킹 1위, 최고, 바로 이순신 장군 시리즈 제1부에 해당이 되는 명량입니다. 명량. 2014년에 개봉된 영화 명량은 관객 수가 1761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20여 편 중에 랭킹 1위가 17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1부에 해당이 되는 명량입니다. 명량 잘 아시다시피 김한민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셨고 이순신 장군 역할은 최민식 배우께서 하셨는데요. 명량해전 다 잘 아실 겁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1597년 9월 16일에 전라 우수영 자리,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과 전라남도 해남군 사이에 있는 진도대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그 당시 1597년 정유재란 당시에 음력 9월 16일입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에 명량해전이 있었었는데요. 진도와 해남을 연결하는 그곳 울돌목이라고 하죠. 울돌목, 급물살이 흐르고 있는 그 울돌목에서 조선군의 13척의 배로 일본군의 133척의 함정을 격침시켰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최민식 씨 주연의 영화 명량인데요. 그 영화가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을 했던 1761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이제 조선군의 배는 12척밖에 없었는데 어선을 급히 조달해서 어선을 군함으로 개조해서 총 13척의 배를 만들어서 다 불가능하다라고 참모들이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생즉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독려하시면서 결국은 13척의 조선군 함정으로 133척의 일본군 함정을 격침시켰던 명량해전의 승리의 그 역사를 다룬 영화가 영화 명량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께서 강조하셨던 생즉사, 즉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싸우면 살 것이요, 반대로 살려고 도망가면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생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님의 탁월하신 그 통솔하에 지휘하에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1부에 해당되는 영화 명량이고 그게 2014년에 개봉을 해서 역대 랭킹 1위 1761만 관객을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시리즈 2부가 뭐냐? 바로 작년 2022년에 개봉이 됐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 역할은 박해일 배우님이 하셨죠. 박해일 배우. 그 한산도 대첩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임진왜란의 3대첩이기도 한데요. 자, 세계 4대 해전 하면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칼 해전, 한산도 대첩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또 임진왜란의 3대첩이기도 한데요.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도 대첩이 임진왜란의 3대첩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년차였던 1592년 7월 8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592년 음력 7월 8일에 한산도 대첩이 발생한 곳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경남 통영과 경남 거제 사이에 한산도라는 섬 주변에서 발생했던 한산도 대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제1호 국립공원이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이고요. 제2호 국립공원이 동시에 세 군데가 2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한려해상 국립공원, 경주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중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한려라는 게 한산도에서 여수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는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그래서 한산도 할 때 한자, 여수 할 때 여자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칭하는데요. 그곳에서 한산도 대첩이 발생이 됐고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법에 따라서 승리를 했던 전투, 임진왜란의 3대첩이자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그 당시 음력 1592년 7월 8일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걸 소재로 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작품이 작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명량에 비해서는 관객 수가 좀 미진하긴 합니다. 726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1000만 관객 동원에는 실패했습니다. 명량이 2014년에 개봉해서 1761만 관객으로 역대 1위 흥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한산 용의 출현은 726만 관객 동원에 그쳤습니다. 자, 이제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3부 마지막 작품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가 바로 12월 20일에 개봉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은 바로 김윤식 씨가 하게 됩니다. 명량에서는 최민식 씨, 한산에서는 박해일 씨, 노량에서는 바로 김윤식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시는데요. 자, 12월 20일에 개봉되는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제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는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노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고, 노량은 지금이 어디냐면 경남 남해도 아시죠? 우리나라 섬 크기 순서를 랭킹 5위까지 말씀드리면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순으로 섬 크기가 랭킹 5위까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인 남해도의 북서쪽 지역에서 그곳을 그 당시에는 관음포라고 했습니다. 관음포, 남해대교 근처죠. 그곳에서 그 발생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고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더 유명한 전투이기도 한데요. 자, 그것은 시기가 정유재란 당시
1598년 음력 11월 19일입니다. 1598년 음력 11월 19일에 노량해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본군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임진왜란의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었죠. 조선에 파병했던 일본군들을 다 철수시켜라. 그래서 일본군들은 일본으로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지금 일본군들을 살려서 보내게 되면 또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조선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래서 일본군들을 살려서 보낼 수 없다. 끝까지 다 죽여서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각오로 싸우셨는데요. 그게 바로 노량해전이고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시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를 하셨었습니다. 자, 전사하실 때 이제 적의 총탄을 맞으시고 사망 별세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 전투에서 알려지게 되면 우리 조선군의 사기가 꺾여지고 또 일본군은 사기가 중천에서 우리가 다 이겨가는 이 노량해전이 또 반전이 이루어져서 또 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즉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그렇게 산화에 가신 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시고 그래서 12월 20일에 개봉된 이 영화의 제목이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 조선의 4대 국왕이신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는 1968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세종대왕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세워졌습니다. 1968년이면 지금부터 벌써 55년 전에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시라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위대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가 10.5m, 그 위에 6.5m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인 거죠. 10.5m의 기둥 위에 6.5m의 동상이 세워져서 총 지면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의 지면으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머리끝 투구까지의 높이가 17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우리 최고의 영웅 위인인 점을 감안하면 동상의 규모가 저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말에 2022년 7월 말에 국민 제안으로 제안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 자, 제가 최근에 2달 남짓 전에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다녀왔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미국 역사의 시작점 보스턴, 그 다음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는 제1의 도시 토론토, 제2의 도시 몬트리올,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 이런 지역을 7박 10일 동안 둘러봤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에서 전방 약 동쪽으로 1km 정도 지점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자, 그 워싱턴 기념탑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가장 높은 169m 높이입니다.
169m 높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링컨, 그 다음 2위가 조지 워싱턴인데요. 그분들은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든 간에 그 순위가 바뀌질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랭킹 2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것도 있고 또 워싱턴 기념탑도 있고, 워싱턴 기념탑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169m나 됩니다.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만들어진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뾰족탑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기념탑이 뾰족탑 형태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도 광장에는 이집트에서 프랑스에 선물한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무려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 거고, 또 역대 대통령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다 보니까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인들을 기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수도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동상의 그 기단 높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계 4대 해전 중 영웅 중에 한 분이 환산도 대첩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고, 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팔칼 해전인데요.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폴레옹 관련해 가지고 그 나폴레옹이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2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하는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그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했지만 영국을 점령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또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대륙을 거의 평정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영국을 점령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했지만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의 영국 점령을 막아버린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칼 해전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격침시켰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자, 트라팔칼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요. 그 트라팔칼 해전 전의 시대 상황이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다 평정하고 지상군 18만 명을 영국에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영불해협, 도버해협이죠. 영불해협 33km 그 영불해협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가기 위해서 프랑스의 북서부 해안 볼로뉴 항구에다가 프랑스 지상군, 육군 18만 명을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대기된 지상군을 영국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불해협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함대가 영국 대영 제국의 함대였죠. 그래서 해상 제해권을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해상 제해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아 올 필요도 없고 딱 24시간
24시간만 해상 제해권을 빼앗아 온다면 영불 해협 33km 그 해상을 프랑스의 함대가 건너가서 영국의 프랑스의 지상군 18명을 상륙시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한 이듬해죠. 황제로 즉위했던 이듬해인 1805년 10월 21일에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에게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의 지휘권을 주게 되죠. 프랑스의 해군 제독 빌레브 제독이 나폴레옹으로부터 프랑스 해군과 스페인 해군의 연합함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빌레브 제독과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격돌한 게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이고, 그게 스페인의 남서부의 트라팔가르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격침시켜서 승리를 했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듯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도 영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더욱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전투 개시 명령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영국은 제군들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각자 맡은 업무에 맡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전투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고, 승리 직전에 바로 프랑스 군이 총탄 공격을 해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총탄을 맞고 전사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즉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영국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를 다 했다. 그래서 영국군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침시켜서 나폴레옹의 영국 점령을 막아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영국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신께 감사드린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장렬히 산화에 가신 분이 영국의 최고의 해군 제독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고요. 자,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영국의 수도 런던의 한복판에 트라팔가르 광장이 있고, 그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55m의 기단 위에 5.6m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졌고, 넬슨 제독의 동상이 그 트라팔가르 해전의 발생지인 스페인의 남서부 그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자, 동상의 기단 높이가 55m, 그 위에 5.6m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우리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비교가 되는 거죠. 같은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인데요. 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는 불과 10.5m밖에 안 되는데, 영국의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에 있는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은 그것의 5배에 해당되는 55m 높이의 기단 위에 5.6m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자, 같은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인데 그 동상의 기단 높이의 위상 차이가 현격히 5배 이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영국의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에 가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을 바라보면 무려 55m 높이의 기단 위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압도적인 그런 위용을, 권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걸 봤던 세계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광화문 광장에 와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 같은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5m밖에 안 되니까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단 높이를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기단 높이 55m에 근접하게 하면 좋지만 광화문 광장의 면적이 좁다 보니까 트라팔가르 광장보다는 광화문 광장이 상대적으로 약간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 55m까지 근접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차이를 좁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23m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23m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23m로 기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국민 제안을 했을까요? 현재 10.5m의 이순신 장군의 기단을 23m로 높여달라고 한 이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한 상징성으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23m 높이로 높여달라고 작년 7월 말에 국민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기각시키지 않고 아직도 회신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에 세워져 있는 트라팔가르 광장에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이 55m인 이유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왜 트라팔가르 광장에 세워진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기단 높이가 55m일까요? 그것은 바로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함정의 돛대 범선입니다. 범선. 그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그 사령관의 배 이름이 빅토리호입니다. 빅토리. 승리란 뜻이죠. 승리, 빅토리. 빅토리호, 사령관이 탑승했던 그 배를 기함이라고 합니다. 기함. 그 기함 빅토리호의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자,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마스트, 돛대의 높이가 55m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를 55m로 한 겁니다. 상징성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11척이고 다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자, 지금은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218년 전이었던 1805년 10월 21일 당시에는 범선입니다. 돛 있죠. 돛의 힘으로 돛범자 범선 시대인데요. 돛의 힘으로 돛의 바람을 받아가지고 배가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 움직이는 그걸 범선, 돛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돛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218년 전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돛배였습니다.